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실직이나 이직에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을 잃거나 옮기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취업자 중 61%는 평소 직장을 잃거나 이직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0% 이상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좀 짚고 얘기하자면 실직이나 이직은 다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이 60%라는 문제가 우리가 이만큼 많이 떨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직이나 이직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로 지금 준비 없이 내몰린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실직 이직 문제를 더 이상 사소하게 치부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직 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 은퇴 이후 혹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공적인 전직을 돕는 전직 지원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신직업 전직 지원 전문가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이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직업연구소 정대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문경 선생님, 지금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에서 저희 경기 지역 그 센터 총괄 업무 담당을 하면서 또 전직 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긴 합니다. 일단 네. 고용노동부 일단 자막에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고용노동부 산하 네.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의 이름이 노사발전재단이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경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지역적으로 거기에 네. 이제 총괄 겸 전직을 지원해 주시는 컨설턴트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되게 길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말 그대로 전직 지원, 네.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1:1 상담,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또 채용 정보를 드리거나 네. 이제 다른 그 구직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기업의 퇴직 예정 근로자분들, 네. 이분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좀 퇴직을 준비하실 수 네. 있도록 생애 설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만 45세 이상 지금 재직 근로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한참 이럴 때였거든요. 예. 저 학생 네네. 때만 하더라도. 근데 벌써 이제 이직이나 또 다른 어떤 제2에 대한 취업에 대한 얘기를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은 지금 저희가 뭐 낙담만 할 땐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네. 또 질문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정대훈 선생님께서는 지금 사랑과 직업연구소라는 일종의 그러니까 1인 기업 내지는 어떤 기업을 지금 운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곳입니까? 방금 이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전직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직업 관련 재단 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네. 주로 실무는 공공이나 민간 영역의 직업 관련 기관들과 협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협업 형태로 진행한다는 말씀은 가서 교육을 좀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교육도 해주고 네.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때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전직 서비스 지원 그 연령 아까 그 45세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연령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연령은 일단 그 민간 업체나 다른 곳을 좀 제외하고요. 네. 저희 기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개인 구직자가 이제 저희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기업의 퇴직 예정 근로자들은 상황이 굉장히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기업 상황이 안 좋아서 희망 퇴직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퇴직 예정 근로자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때는 연령 제한 없이 아, 예, 예, 그렇게 그렇군요.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생애설계 교육은 만 45세 이상 재직자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생애설계 교육이라는 건 이제 예. 따로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45세 이상이고 네. 전직이 자체는 그래도 40세.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30세부터 일을 시작한다라고 보면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서 네. 전직을 고려하거나 이직을 고려할 때는 이제 저희가 한 40살 정도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지금 이게 좀 잡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직업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저희가 뭐 직접 컨설팅을 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사회 초년생들, 네. 청년 구직자들은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냐, 뭐 공공기관이냐, 공기업이냐, 뭐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 된다라고 네, 네. 하면은요. 네. 30대에서 40대 초반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승진의 기회 혹은 자신의 좀 몸값을 올려갈 수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기회들, 뭐 발전 방향들을 주로 네네. 보시는 편이고요. 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면은 새로운 직업을 바꿨을 때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로는 내가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냥 자리가 있으면 가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예.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한 40대 이상 정도 되게 되면 일단은 어떤 근로 보수나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민감성이 조금씩은 이제 좀 떨어지고 네. 5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일단 좋다라는 네. 식으로 기대치도 좀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연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런 네네. 게 좀 있으시니까 또 봉사에 대한 개념도 생기시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문의가 좀 자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지금 당연히 드는데요. 좀 네. 어떻습니까?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직접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자녀분들이 전화하셔서 예, 부모님 좀 취업 아, 상담을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네. 이제 자녀분들이 네네. 부모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커다란 어깨고 산이었던 아버지가 요즘 어깨에 힘이 빠지신 걸 보고 네, 네.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50대 분들은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녀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좀 부쩍 많이 늘었어요. 사실 마음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태시니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자제분들이 그래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저희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네. 저로서는 이게 또 좀 흥미롭게 들리면서도 한번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선생님 쪽으로 또 많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의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제분이 부모님을 상의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부모님이 자제분을 좀 봐달라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먼저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네. 사실은 내 자식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50, 60대 그 정도 돼서 네네. 제2의 직업 이런 걸 생각해서 오셨다가 네. 실제로 요즘 청년 실업이 너무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예, 케이스니까요. 예. 그래서 뭐 자제분까지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 선생님은 일단은 그거 지금 임경 선생님은 이제 전직 이직에 관한 그쪽으로 좀 더 특화됐다면 선생님은 청년 취업 문제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폭넓게 다루는 편이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나가셔서 돈을 버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걸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가지고 오신 샘플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전직을 위해서 나의 적성을 찾는 일부터 목표를 설정하는 일,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직 전략을 수립하는 일, 혹은 창업이나 뭐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컨설팅까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네요. 또 예, 예, 그러니까 하는 귀농귀촌도.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저희 이제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그 양식을 가져왔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새로운 전직을 준비하실 때 이력서 먼저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일 기본적인 그런 일인데 놓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오래됐고 예, 써본 지가 예. 굉장히 오래됐고 이걸 또 네. 다시 쓴다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또 네네. 있으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도와드리는 게 필요는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일 중에 정말 일부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할 테니까 저희랑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지금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말 그러네요. 이게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네.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일단은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걸 약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를 조금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2개를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통 저희가 그 구직 활동을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력서를 먼저 쓰시죠. 네. 이력서를 먼저 쓰시는데 가장 먼저 이력서를 쓰세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제 이력서 좀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력서는 보면은 가장 먼저 쓰시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경력이 어떻다, 그렇죠. 이거를 일단 나열해서 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취업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에서, 기업에서 혹은 어떤 그 내가 일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다. 사람이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내 난 이런 경력만을 사람이다. 그렇죠. 예.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보고 마음에 들면은 면접 보라고 전화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력서를 쓰실 때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자막 써주시겠습니다만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정해져야 나의 경력 중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사고 싶은 게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나열만 하면은 저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 재교육을 그런 걸 못 받아봤잖아요. 네네. 정말 그러니 지금 다시 쓰려다 보니 익숙하지도 않고 심리적인 네. 부담은 부담대로 그리고 또 나도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데라고 하는 어떤 복잡한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젊은 친구들 쓰는 거와는 또 다른 네.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라면은 회사가 정해졌다라고 한 그 회사에서도 분명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렇죠. 채용 공고에 다 써놔요. 네네네. 예, 채용 공고에 다 쓰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맞도록 하는 최적화된 네.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렇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자기 세일즈에 대한 그런 네, 거를 네. 좀 해야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50대 분들이 네네. 많으신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맞는 자리가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은 자리가 한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력서 100통, 200통 기본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고 회사에서 보는 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데 네. 그거를 다 일일이 꼼꼼히 읽어가면서 찾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예. 학생들 뭐 이렇게 오면 네네. 잘 정확하게 보이는 것만 네, 보지 맞아요.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드러내줘야 되는 게 네네. 가장 첫 번째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력서 양식을 선택을 하는데 이력서 양식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떤 이력서를 맞게 어떤 이력서 양식을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느냐 네. 이것도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이런 입사지원서 양식이 있고요. 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양식도 있고 한데 중장년, 그러니까 전직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이런 이력서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 이력서, 내 경력을 좀 네. 드러내줄 수 있는 이런 약간 영문 이력서 양식, 네네. 네, 이런 양식의 이력서를 좀 쓰시는 게 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확실히 네네. 좀 경력을 오래 쌓으시고 네. 특화된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이게 안 맞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네네. 확실히 이쪽이 좀 네. 자유롭고 예.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과 이런 걸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좋고요. 근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요. 예. 가끔 그런 실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양식을 딱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땐 거기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시 쓰기가 귀찮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네. 간혹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력서 양식을 보면 이게 3장이 있는데요. 네. 좀 경력이 좀 오래됐다라고 하시면은 이력서, 그리고 상세 경력 기술서, 그리고 상세 자기소개서, 네. 이렇게 3가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또 추천드리는 거. 이력서, 자기 경력 기술서, 경력 그리고 기술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참 지금 저희한테 다 당장 닥친 일인데요.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되는 게 재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네. 이거를 제대로 자신을 어필하는 방식도 시대가 변해가지고 달라졌는데 네, 네. 이력서나 자기 이거 쓸 때도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시험에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좀 선생님 같으신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네, 보통 자기소개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고향이 어디더라.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는 또 면접을 준비하는 맞습니다. 그런 자료이기도 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면접과 채용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로 가면서 다른 얘기하면서도 그거 한번 짚어보고요. 자, 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2차적인 얘기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나름 부수적인 얘기다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너무 지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고령화 사회와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의 관계. 일단 뭐 최근에 제 지인이 그 노인 인력 개발 쪽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근데요, 어느 날 오신 분들이 2분 계셨는데요. 네. 한 분이 92세, 아이고, 92세, 예, 한 예. 분이 94세라고 하시더군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노인 인력 개발센터. 노인 인력, 예.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두 분도. 자, 이거 저희가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장수에 리스크란 단어를 붙이죠. 네. 거기에 장수 리스크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은 거의 빈곤층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겹쳐지면서 결국은 직업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이슈가 됐죠. 네. 사실 뭐 정부도 개인도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직 지원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도 지금 92세, 94세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런 분들이 또 선생님하고도 같이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아주 명확한 지표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요. 지금 이분들이 더 좀 선호하신다거나 조금 더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라고 조금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랄까요? 그런 거 어느 직종이 좀 떠오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경력직들은 대부분 기존 경력 연장을 제일 선호하시고요. 그렇죠. 예. 보통 그 생산직과 기술직 그리고 사무직으로 나눠 보면 네. 생산이나 기술직 쪽은 아무래도 유사한 분야로 진출하시는 경향이 훨씬 강하고요. 네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50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직업 네. 전환을 도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술은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능한데 사실 이제 사무직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아예 직종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예. 포지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때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부분은 복지나 교육 계열 같은 네. 것들이 있고요. 사실 전직 지원 전문가도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생각에는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계속 이제 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뭐 개인 기업도 좋고 사기업도 좋은데 어떤 기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현황 정도를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어느 정도가 뭐 되고 있다, 아니면 선생님 지금 계시는 경기센터 지원도 뭐 조직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치를 알진 못하지만 네. 제가 처음에 진입했던 게 10년 전이니까 네.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이런 지원 기관 자체가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경기도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한 4명 그 정도.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경기 센터에만 제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고용센터 또 다른 민간 기업들 또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고요.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진 게 아직 적기는 하지만 기업 내에 네. 기업 내에 이분들의 전직을 도와드리는 아예 그 기업 예, 내에 그런 예. 센터들이 지속적으로 더 생겨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보시는 분들이 그럼 이분은 공무원이신가? 그러실 텐데 어떻게 되는 네, 네. 건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네, 아니시고 네. 예, 저희는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아마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는 공무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다양한 네네. 어떤 기관들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직 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임민경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뭐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은 이제 출판사였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잠깐 기자 활동, 신문사 기자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인문 사회 계통 그 단행본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대기업에 이력서를 쓰니까 왠지 저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쓰는데 자기소개서가 예. 정말 2줄? 1줄?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돈 많이 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네, 쓰고 그랬었는데. 좀 약간 저항, 계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제가 보기보다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출판사의 채용 정보를 보고 나니까 네.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제가 자기소개서만 3장을 썼어요. 지금 봐도 정말 꿈과 열정에 부풀어서 네. 예, 그렇게 썼었는데 그때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소개서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꼭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네. 그때 편집 인력을 한 2달, 3달 정도 뒤에 채용할 예정이었었는데 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줄게. 학원비를 대줄 테니까 네. 꼭 그때 와라. 예,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제가 조금 기억이 삐딱하게 납니다. 말씀드리면은 취업의 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지금 잘못하다가는 네네. 사실 맞는 거죠. 인연이 예, 맞았던 직업이고 그렇죠. 또 선생님 천성 그리고 적성이 굉장히 정확하게 부합했던 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좋아했던 그러니까요. 이제 활동이니까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예. 이력서도 보통 막 2줄로 끝나셨던 그런 그렇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3장을 쓰셨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 진심이 통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자신의 열정을 보여라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을 하는데 출판사 특성상 일을 하게 되면은 막 새벽 2시, 3시가 기본인 경우들이 네, 많아요. 야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근데 저는 그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예. 이게 뭐 야근 3시에 끝나도 전혀 힘들다고 느끼질 않았었는데, 네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 그 주부로서 뭐 3시 막 이때 퇴근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고, 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네,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됐었죠. 예. 네. 그러시고 나서요? 네. 그리고서는 뭐 전업주부로 이제 집에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그렇게 지냈었는데 확실히 내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해요. 좋고 행복한데 제가 정말 전업주부를 할 체질은 아닌지 그럴 그리고 또 적성은 자아 아닌지. 실현이라는 부분은 그거하고 네. 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좋은 엄마와 자아 실현에 어떤 부분은 항상 뭐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행복한 와중에 문득 아, 내가 썩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월쯤 아, 요즘 할 만한 일자리가 있나 이러고 이제 인터넷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걸 제가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네. 다음날 아, 담당 컨설턴트입니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내년쯤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급해서 먼저 신청을 해놨는데 예, CC가 연락 오니까 그렇죠. 아직은 전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되셨군요. 애 데리고 예. 상담받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내년쯤에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한 9월쯤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그런 교육 커리어 과정이 컨설턴트. 있는데 네네. 한번 참여를 해보시겠느냐. 근데 저는 그때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직업명도 처음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봤는데 아, 이걸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지원 서류 쓰고 이제 그 담당 컨설턴트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도 면접을 봤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면접에 합격을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하루 뭐 8시간씩 이론 교육 받고 아, 네. 11개월 또 이제 실습 기간 거쳐서 아. 이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제가 봤더니 이미 이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업을 지금 만드셔서 하고 계시는 와중인데요. 그 뭐랄까요, 그 경력이라는 부분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런 지금 엄청나겠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명함이 사실은 제 인생의 25번째 명함입니다. 아, 예. 제 나이를 감안해도 좀 많은데요. 예. 사실 저는 30대 내내 그 하는 일마다 재미가 없고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한때는 제가 사회 부적응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네, 정도로 네. 직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쪽 분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예. 지금은 비교적 일에 만족하면서 잘 네.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겸손하게 하셨습니다만 뭐 내가 사회 부적격자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셨다지만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 청춘들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깊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내가 뭘 원하는지, 왜냐면 그런 교육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요. 내가 뭘 그렇습니다. 잘하는지 네.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만 하면 넌 성공해라고만 배우고 계속 이렇게 달려라고만 해와가지고요. 지금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가라도 나중에라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그런 분을 도와주는 직업을 택하셨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아무래도 좀 이야기는 좀 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얘기하실 때 자기 얘기하실 때 진솔한 얘기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적성엔 그럼 지금 이 직업이 맞으시는 거죠? 거의 오랜 기간에 거의 오랜 기간 10년을 고민한 직업이니까요. 네. 예, 지금 맞으시는 저는 거고 잘 맞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아까 참 이거 좋았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일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정도영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런 직업을 그렇죠. 접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초반에는
정말 너무 경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네. 이 계통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여기에서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를 계속 배우고 또 그리고 뭔가를 쓰고 고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저하고는 굉장히 잘 맞았고요. 네. 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그런 서비스 직종 이런 직종이 굉장히 또 강점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이런 작은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이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그렇죠. 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구나. 이런 네,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적성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셨나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준비가 없이 이 분야에 일단은 시작은 됐지만 예. 이거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그렇죠. 먹고 예.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의 적성이라는 부분을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각종 심리 검사 도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으러 다녔었고요. 예. 투자도 많이 했죠. 예.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예. 막 혼자 배우러 네. 다니신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야에서 직업 상담사라는 그런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네, 국가공인 자격증 직업 상담사.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분야에 미리 그 자격을 취득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 저는 뒤늦게 시작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 만에 자격증을 따는데 네. 전 3년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아이도 또 양육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되기 일을 때문에. 하면서 또 예. 야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영상 강의 듣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이러면서 자격증 너무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 부지런한 같아요. 케이스만 보여드리면 좋은 게 아닌데 항상 이렇게 부지런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좋은 건 네. 아닌데 확실히 부지런하신 거는 맞네요, 선생님께서. 예. 네, 그래서 1차 시험만 거의 2번, 그리고 2차 시험 한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했고 지금은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네. 그 상담 쪽을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뭐 끊임없이 자기 진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고 뭐 중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많은 좀 느낌, 혹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직업 상담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전직 이 지원 전문가라는 직업이 이제 새로운 건데 사실은 직업 상담사라는 게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직업 상담사는 일단 어떤 직업인가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라는 거는 일단은 자격증인데요. 네. 네, 실제로 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이건 국가 돼요. 자격증입니다. 예,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거기에서 이제 직업 상담에 대한 이론 다 그리고 배우는 거죠. 예, 약간의 그런 노동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네. 주로 고용센터 아니면 공공 일자리 센터 이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자격증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진입했을 초기에는 공공 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이 필수였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전직 지원이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그렇죠. 개념이라고 이제 고령화 보시면 사회에 이제 되겠습니다. 닥치면서 예. 수요도 많아지고 네. 이제 공감도 많아지니까 지금 이런 일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직 지원 쪽으로 요즘 더 포지션을 좀 옮기시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네. 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네. 알겠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그러니까 공인 자격증이고 네. 이거를 받고 나서 전직 직업 뭐 이런 쪽으로 어떤 많은 방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보통 전직 쪽은 직업 상담 쪽에서 일을 좀 하셨던 분들이 네.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직업 상담사 나 할래라는 지금 일거는 없고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한다면 직업 상담사를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일 현장에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시고 나서 그래 이게 정말 좋은 부분이고 내가 할 부분이야라고 자기가 선택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자기 거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네, 보면 네. 되겠죠. 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선생님이신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저희가 되는 거죠. 제가 1회 직업 상담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1회 직업 상담하시라고요? 네네. 그럼 그게 언제?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 항상 1호가 많으세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쪽에 1호가 많이 계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쪽에도 1호가 많이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전직, 그러니까 이 전직 지원 전문가 이 자격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자기가 찾아가면 되는 건데요. 좀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전직 지원 전문가라고 하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곳 같은 그런 이제 공공 전직 지원 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 정도영 선생님께서 가끔 이제 그 프로젝트성으로 하시는 이제 민간 컨설팅 그쵸. 그런 이제 예.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자체에 그렇죠. 그런 이제 예, 기업 자체에 예, 그 퇴직 지원 센터나 아니면 경력 컨설팅 센터 예. 뭐 이런 쪽에 취업을 하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기업 내에 있는 이제 그 자체적인 컨설팅을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요, 이제는 복지에 대한 어떤 많은 개념들이 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2의 이직, 무슨 그런 문제가 아예 전제화 된다라면 복지 차원에서 아예 그걸 마련해 놓는 것 자체가 새로운 컨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재직자들의 이런 경력 설계 또 이제 경력 지원 그 서비스가 실제로 이분들이 그 퇴사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예. 복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경력 설계를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경력 설계가 진행된 이분들이 훨씬 더 성과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좀 우울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력서 쓰고 자기 이걸 쓴다는 자체가 슬픈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매몰됩니다. 사실. 네. 그런데 계속 내 직업을 또 다른 식으로 진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태도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이제 에피소드나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데 네.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항의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을 때였어요. 항의 전화요. 예. 근데 제가 담당했던 그런 이제 분이 60대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예. 공무원 퇴직을 하신 분인데 네네. 그분의 이제 주변 분들은 다 퇴직하시면은 절반이 귀농을 하신대요. 네. 네, 농사 지으시고 하는데 그분은 그러기가 싫으셨던 거죠.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으셨던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전문 강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저희 쪽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 강의도 들으시고 이러셨던 분이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분을 접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강의를 하기는 어려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속을 하나 가져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을 위한 그런 이제 일자리들을 막 찾았죠. 그렇죠. 예, 엄청 찾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진행하던 채용건 중에서 딱 이거다라는 정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건이 있어서 이제 같이 그분하고 자주 만나서 자, 이 채용건은 어떤 건입니다. 본인의 경력에서 어떤 게 맞을지 막 이제 계속 전략 회의를 여러 번 예,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게 지금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그렇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전략 회의를 계속하고 예. 그럼 이력서는 이렇게 하고 면접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계속 면접도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렇죠. 몇 예. 차례 연습을 하고 근데 결국은 그분이 취업이 되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취업이 되셨는데 괜찮은 자리였어요. 협회의 어떤 상근 이사. 네. 근데 그 협회가 처음 설립된 초기라서 상근이사지만 반일제 근무를 네네네. 할 분을 찾고 있었고 그러다 음. 보니까 급여가 이제 절반의 그럴 수준이라서 수 있죠. 이제 경력이 정말 화려한 분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네. 근데 그 채용건이 올라가니까
협회 이사직이잖아요. 네. 이력서가 엄청 접수가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어떤 대기업에서 부장님, 대기업 임원 계셨던 분들 엄청 맞습니다. 이제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네. 거기에서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탈락을 시키고 네네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채용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렇죠. 그 채용이 끝나고 나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내가 왜 안 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냐? 네, 이런 경우 가장 적합한 분이 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나이도 젊고 영어도 잘하고 스펙도 화려하고 이런 분이죠.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 경력을 얘기를 해달라, 연락처 알려달라 뭐 이런 예.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만큼 정말 네. 절박하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신 상황에서 예.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 지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대 영어 못하십니다. 이제 그러고서 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예, 그럼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일을 찾는 그런 전직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 회사가 원하는 그런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네. 경우가 되는 이제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분이 나중에 또 취업을 하시고 나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무원 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강연도 네. 하실 수 있었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이런 이제 다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미쳤다라고 예, 했던 예, 이제 그런 예, 친구들이 예. 지금 제일 부러워한다.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오셨던 적이 그럴 때 있으셨어요. 좀 보람 느끼시죠? 예,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다 그런 분들처럼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다 이렇게 항의 네. 전화도 하게 되고 도대체 네, 누구야? 맞습니다. 내가 제일 그거고 네. 나만 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상황도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 어떤 마음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다 보면 좀 맞는 직업들을 네.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라고 하시는 어떤 이런 컨설팅이 네.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 좀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다시 좀 올라온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선생님 좀 보람 느끼셨던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마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마지막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좀 편하게 얘기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더니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업 때문에 안 맞는 느낌을 가져서 꽤 오랜 시간을 고생을 했고 그게 그 체한 것처럼 우울증 같은 네, 것도 좀 네, 있었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야간 먹고 그 느낌을 해소해 보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제 속에서 오히려 정화가 일어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저희 일하는 보람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이제 교육도 하시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럴 때 제일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키워드는 어떤 걸 좀 쓰시고 어떤 방향으로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주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일단 연령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 우선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을 항상 자신에게 먼저 맞춰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고. 당장 오는 이런 직업들도 중요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래 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내가 해왔던 직종을 간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니죠. 내가 정말 누군지를 이 기회에 한번 그렇죠. 알아봅시다. 그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집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 혹은 흥미있는 분야를 알게 되면 일에 접근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사막에서 길 잃었을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직업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그 말씀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시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 직업을 구할 때는 사실 제가 만 11년 경력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네. 예,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 외에는 최고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 제가 강의 발매에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열심히 어떤 문을 두드리면 아주 시끄러워서 하다못해 다른 문이라도 열린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봐도 본인이 한 발 더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일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딘가 있을 것이고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다가가라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눌러앉으실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전직은 사실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는 아주 상식적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꿔보신다거나 태도가 좀 어떤 변화 같은 게 조금 좀 있기는 있으신가요? 일단 교육 때는 사실 집중력이 좋으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으신데 네. 늘 당부드리는 것은 대구로 돌아가셔서 제발 한 번쯤은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실행되고 있는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네요. 저희가 그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선생님은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뭘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물 빼기 작업이 물 빼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런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다른 직종이나 다른 기업에 가면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세요. 계속 잘해왔었고 그러니까 난 뭐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적응을 못해서 그렇죠.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통 대기업 퇴사하고 중소기업을 가시는데 거기에서 버티는 기간이 1년을 못 넘기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패턴이 다른데 물 빼기 작업이 잘 안 돼 있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런 물 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드리고 그 얘기를 좀 잘 알아들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받아들이는 것도 좀 싫으시죠? 솔직히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좀 거부 반응을 그렇죠. 일으키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렇군요 하고 수긍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물빼기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본인이 느끼는 가치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쨌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생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또 어떤 분은 정말 사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거기에서 우선 큰 가치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생업 때문에 가셨으면 일단 무조건 하셔야죠. 그래서 내 가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선은 좀 행복을 찾으셔라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정도영 선생님이 쓰셨던 책 내용 중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100% 만족하는 직업은 없다. 51% 만족을 느낀다면은 그걸로써 나에게 맞는 직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파랑새만 찾다가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비교적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상담 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전직 이 전문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꼭 좀 나왔으면 하는 얘기였는데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 좀 저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책도 쓰셨군요. 예? 선생님 책, 그리고 거기에 이런 명언을 남기셨군요. 사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얘기하십시오. 51%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일을 하면서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요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하겠어요. 바로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이해 안에서 좀 직업 선택하는 데서 조금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지원 전문가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죠. 그래서 조금 일하실 때 조금 오해 내지는 조금 답답함 이런 거 있으실 텐데 그 얘기 좀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좀 개인 구직자를 상담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저희 직업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앉아서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왜 이러지? 우리 왜 이럴까? 아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럴까요, 우리는? 간혹 몇 분이시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그분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지라는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퇴직 예정자 분들의 그런 교육이나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45세 이상의 생애설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대기업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어요. 예,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정말 중소기업의 그 근로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도 바쁜데 그렇죠.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생애설계라는 부분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뭘 하실 건가 이런 걸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간혹 그 사장님들이 마인드가 좋으셔서 예. 하시면은 우리 내보내려고요. 아무래도 네,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일단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인식들이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예, 전 이 부분이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같이 연결이 돼서 네네. 저희들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일하셨던 어떤 근무 환경이나 대우는 좀 많이 나아지고 계신가요? 그래도 제가 초기에 진입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그래도 환경이 좋은 편이었고요. 예, 다른 공공이나 민간 쪽들을 보면은 그 근로의 안정성이 좀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1년씩 근무하시고 급여 수준도 거의 최저임금에서 약간 윗부분, 거의 봉사 수준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네, 네. 요즘은 이 일이 약간 전문직이다라는 그런 네. 인식으로 바뀌면서 네. 급여 수준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많이 좀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선생님 저희 직업 방송 저희 신직업 발견 있잖아요. 예, 예. 많이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게 선생님 많이 저희 직업 되게 좋은 직업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정말로 전망 좋은 직업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물론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거 꼭 보세요. 지금 아, 장난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가서 좀 예, 지금 정말 저희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자, 저희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두 번째. 네.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직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네, 같아요. 이건 뭐 예,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안타깝게도 실직자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네, 있고요. 물론이죠. 지금 예. 상황도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전직전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놓치기 전에 아무래도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인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유럽 쪽 선진국들은 그 기업 내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할 때는 대부분 그 생계 부분이나 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일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 3년 전쯤에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직 지원 의무화 법안이 상정이 됐다가 네. 사실은 통과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정부는 사실 이런 의무화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혹은 생애 설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그렇죠. 하면 예, 예. 아무래도 재취업과 관련된 혼선들을 그렇죠. 좀 줄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인식 싶습니다. 전환도 분명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요 말씀은 꼭 제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직 요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역량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꼭 좀 갖추시고 혹은 어떤 덕성이랄까 마음 태도 이런 거는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러게요. 네. 예. 우선은 외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사회초년생보다는 이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그렇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네.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도 은행권 퇴직하시고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이 분야로 접어들기도 네, 하셨고 네, 네. 뭐 외국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이 분야로 또 진입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네. 일단 이 분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좀 갖추어야 할 그런 이제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업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네. 또 요즘은 전직 지원 전문가 교육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뭐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네. 다른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에서 전직 지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새로 이 분야로 전직을 해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상담 이런 쪽 아니면은 코칭 혹은 경영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가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역량이다라고 혹은 하면은 적성. 그렇죠. 네. 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예요. 네. 네.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이해를 해주고 같이 길을 찾아보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보면은 그분의 경력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지적질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경력 관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아이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내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 텐데 근데 지금 와서. 이 사람에 예.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경력을 예. 오래 또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충고를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인생을 존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분이 1%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게 네. 전직 지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가장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예.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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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저희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끊임없이 학습하는 네, 그런 네, 이제 네, 자세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직업 시장도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바뀌어가고 있고 제가 초반에 진입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여겼던 직업들이 지금은 또 안 좋은 그런 맞습니다. 직업인 예, 경우도 맞습니다. 많고요.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그런 네, 직업이고요. 네, 네, 네.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또 공부도 하고 이력서 면접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초점 맞추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고용시장도 봐야 되고요. 노동 정책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제 미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물론입니다.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전직 지원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임민경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대훈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미국 인구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에 전체 인구 14%가 되고요. 2027년에는 2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입니다. 근데 이게 먼 일이 아니고 27년이면 10년 후거든요. 제가 노인에 드니까 제가 그 안에 드는 사람인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은퇴라는 말이 우울한 미래로 생각되어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 저희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인식 전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